월요일장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와우글로벌 이준호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이 참 좋은 것 네, 같습니다만 사실 일주일 이제 좀 남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국의 관세율 통보 가능성을 오늘도 좀 언급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이 타코 트레이드를 한번 경험을 해서 학습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네네. 같거든요. 좀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네. 그 학습 효과의 누적에 따라서 결국 반응하는 그런 증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의 관세 유예 연장 의사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또 타코 트레이드가 될지 아니면 정말 마무리가 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어, 궁금해요. 제 예상으로는 이제 무역 협정 이제 어떤 미국과 그 외 타 국가 간의 무역 협정보다는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통보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통보 방식을 통해서 일단 그 정해놓은 그 데드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데드라인에는 우리 하드 데드라인과 소프트 데드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하드 데드라인, 정말 데드라인이 아니라 그 소프트 데드라인으로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은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떨지,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실질적인 영향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그동안 뭐 이런 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다지 크게 또 이 이슈가 나왔네 정도로만 네. 좀 해석을 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좀 네.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무역 저희가 크게 보면 무역 장벽, 관세 두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장벽으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무역 협상이 중단이 되었다가 네. 트럼프 비판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서 다시 이제 협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DMA라든지 DSA 등 디지털 규제 자체가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장벽을 이제 높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설사 이제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적정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간 뭐 규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논의가 실제로 좀 탄력을 받게 된다면은 빅테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반등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소폭의 네. 반등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큰 이제 모멘텀을 줄기보다는 좀 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빅테크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AI 열풍이 좀 계속되면서 인재 영입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재 확보 전략에는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주말 사이에도 소식이 나왔지만 오픈 AI의 핵심 연구자들을 또 영입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몸집도 계속해서 불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득과 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득과실 측면에서 일단 그런 어떤 인재, 특히 고비용 인재들이죠. 그래서 고비용 인재들을 이제 빅테크 기업을 우리 M7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 또는 AI5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고비용 인재를 채용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R&D 비용이 올라가면서
단기 손익에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인재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을 하고 회사의 매출로 이어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트너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접하셨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좀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을 조금 양분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재 영입을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AI를 이제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을 위한 인재를 확보했을 경우에 기술 선도력을 인정을 받아서 주가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과거 이제 오픈 AI에서 뭐 엔트로픽 또 현재 메타 같이 이제 인재를 이탈하게 되면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받게 되고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조정 압력은 없지만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재 확보가 굉장히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하드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재 이슈가 간접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공정의 기술 그리고 어떤 공급과 관련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 이슈는 조금 더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칩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재 이슈가 좀 더 직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메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좀 주가 흐름이 꾸준히 좋았습니다만 0.76% 현재 상승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0.7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두 기업을 이제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투자자분들께 꼭 픽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그렇죠.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AI 어떤 시대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많이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 파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투자를 못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조정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보시고 투자를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AI 내에서 좀 탑픽 종목까지 나눠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와우글로벌 이준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파트너님.